2021년 6가지 글로벌 시니어 이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것이 주는 시사점 그리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에 걸쳐서 각각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생산적 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노화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젊은 사람, 일할 사람은 없고요. 시니어들, 베이비 부머들은 계속 은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새롭게 일할 사람을 외부에서 끌어들이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시니어들을 더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국가가 처한 과제고요. 이것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과제이고 시니어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SEE라는 겁니다. 고령자 환경 고용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오염 방지 저감 및 통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방이나 주 지역 환경기관의 보조금 그리고 협력 계약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니어들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일자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장년 일자리 중에서 보람 일자리라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들이 되는데요. SEC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문제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이들은 그 임금 수준도 그 다른 일자리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정규직보다는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기술직, 사무직 중에서도 B타입이냐 타입이냐 나눠서 일을 분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동도 물 공급 인벤토리를 수행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단한 홍보 출판물을 만들거나 위생 메리츠 식별 및 분석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를 다양하게 단계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용된 인구 수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주는 시사하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그래서 최대 2,600명이 활동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요. 우정국에서 이미 필요로 한 일자리를 시니어 인력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이라고 약간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일정 자격 조건 또는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상하는 급여는 주 15시간 이상을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약 71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보시면 노인 일자리는 약 30만 원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람 일자리 중장년인 경우에 약 50만 원 수준, 그리고 시니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금액은 60만 원에서 120만 원, 180만 원까지 범위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180만 원, 120만 원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민간 지역의 일자리를 찾는데 주로 이제 서비스 종사라든지 어떠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물론 아주 특출나신 분들은 재취업을 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 일자리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주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걷게 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과 어떤 일자리 모습을 만드는 그러한 시도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현실적인 심각함이 있죠. 20년 전이지만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저는 시니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백화점을 가면요. 한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꼿꼿이 인사를 하면서 정중하게 서비스하는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좀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70세 정도면 회갑잔치를 하시고 나서 굉장히 뭐 어르신으로서 있는 나이인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제 지인인 경우에도 테니스 코트에서 청소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시면서 그 적당한 일 수입을 받는 것을 20년 전에 봤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의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20년 전에 놀란 것이 좀 저는 실은 충격이었습니다. 75세 되신 그 여성분이요. 정장을 입으시고 운전을 하면서 당신의 사무실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니 저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지?' 근데 그분은 당당하게 당신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고요. 또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계, 특히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익숙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강도 세게 액티브 시니어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우리도 일본 사례처럼 83세 현역에 77세 시니까지 지금은 평생 현역 시대라는 것을 곧 어렵지 않게 다가오고 맛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시니어 이슈의 첫 번째는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니어가 생산 가능 인구에 투입되게 하는 관점에서, 또 수요 기관인 공공이나 기업에서는 더 이상 젊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수요 니즈 측면에서, 또 시니어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굉장히 남아도는 시간에 대해서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하는 현생 현역의 욕구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하나의 큰 컨셉을 만들 것이고요. 고령 선진국에서는 생산적 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시니어 클럽 이런 곳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점차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정부의 니즈 그리고 개인들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이런 생산적 노화에 대한 화두가 우리도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2021년 글로벌 시니어 이슈의 저는 첫 번째 이슈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과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